네, 6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3인의 전략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지점장의 의견입니다.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저가인식이 형성 중인데 종목 선택 시에 실적과 낙폭 과대주로 제한적인 대응을 주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의견입니다. 1900 지지 속에 제한적인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설과 화학, 조선 등 낙폭 과대주에 단기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 기관이 선호하는 코스닥으로 선별적 대응을 권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에 가도 1900선에 대한 이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보시면 이제 그간 하락을 주도했던 이제 건설이나 화학, 철강, 기계 이런 업종들의 어떤 실적 약세로 인한 불안감이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내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민감도는 조금씩 더 완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화학이나 조선, 기계, 정유 같은 업종군에서 실적 대비 동반 하락한 종목들은 일부 좀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LG화학이나 삼성중공업, GS,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그간의 실적이 주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라는 측면도 하나의 어떤 그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인 불균형 속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하락이 여타 바이오 업종 주식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시장 에너지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낙폭이 큰 이제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시장 수급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상승폭이 좀 컸었던 코스닥 종목군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영향은 사실 지금 뭐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해당 종목에만 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소간에 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거래소에서 있어서 이 낙폭 과대한 업종을 중심으로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의 의견입니다. 엔저와 셀트리온 악재, 또 작전조사로 투심이 바닥인데 일단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은 주말을 앞둔 코스피 수급 부담은 완화가 됐지만 관망 전략을 역시 조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의 의견입니다. 낙폭 과대 대표주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 고려아연과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상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주말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에 대한 수급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모두 다 지금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어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이 어제 24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29로 좀 5%포인트 올랐거든요. 여기서 약간의 그런 좀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 4월 17일 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주식 비중이 28%였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 종가는 1923포인트,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29가 나오면서
지난 17일 날의 지수보다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은 그 당시보다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 지난 4월 9일 날도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었고 단기 바닥 찍으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지난 3월 22일 날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 바닥 찍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었던 그러한 과거의 그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1900선 정도에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약보합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은 다른 대형주들 한 20개 이상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만 쉬어준다 하더라도 그 기타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수급에서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부분 그런 종목들에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SK하이닉스나 LG전자처럼 코스피에서 약간의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인 종목들 좀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는 NC소프트라든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오늘 외국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전자결제 관련주인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수혜주인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 간헐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겹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고 관심 종목 편입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